그리스 지원합의 기대와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 완화로 지난주에는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개선이 힘을 보태면서 세계 주가가 반등하고 주요국들의 국채금리도 상승했습니다. 한국 DR도 삼성전자 1.22%, 현대차 3.04%, 포스코 0.95%, KB금융 0.88% 등 일제히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는 전월 대비 줄어들어 채권 보유 잔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전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 도출과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개선 등 호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BS투자증권 이두환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여야의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그리스 구제금융에 큰 틀이 마련이 됐고, 문제가 됐었던 가자지구도 일단 여드레 만에 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FTA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도외시하고 경제적으로 일단 물꼬를 트는 이런 대화의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난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등 큰 사안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사실 재정 절벽이 이제는 시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부유세를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야당은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여야의 합의를 무기로 부유세 또는 건강보험 등에서 여당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이런 수순으로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요컨대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는 섰지만 재정 절벽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여당과 야당이 자기네가 원하는 정책을 얻어내려는 이러한 대치 국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불협화음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버냉키는 만약에 재정 절벽이 발생을 한다면은 느리지만 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미국의 경제의 모습이 다시금 구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절벽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라고 정치권에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재정 긴축 2년 연장에 따른 추가적으로 14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분담하느냐가 사실 현재 그리스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IMF 또는 EU의 각국들 그리고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적어도 140억 유로를 조금이라도 덜 비용을 부담을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지난주에 그리스의 해결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 월요일이 돼서는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설 것은 같습니다. 결국 2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분을 누가 얼만큼 갖고 가느냐가 이번 해결의 가장 큰 어떤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IMF든 어떻든 또는 유로존 국가가 됐든 결국은 일부분은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런 노력이 EU의 다른 국가들한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그리스 문제의 타결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번 주 시장의 관측 사항입니다. 한편 일요일에 있었던 스페인의 이 카탈루냐 지방에서의 선거에서는 분리 자치를 주장하는 여당이 일단 과반수 확보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1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과반수에 실패했는데, 군소 정당 중에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자치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정당도 있어서 일단 연합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스페인 중앙정부와 이 카탈루냐 지방정부와의 불협화음이 새로운 불씨로 남게 되는데, 이번 주 계속 그런 불씨가 이어진다는 점이 시장의 관심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중반에는 아르헨티나의 부도 위험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10년 전쯤 8번째 부도를 맞이한 아르헨티나는 그 10년 전 부도 상황에 있던 불씨가 이번 다시금 불거져 나온 셈인데요.
미국의 헤지 펀드가 아르헨티나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러한 소송이 10년 만인 올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결과에서 보면은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헤지 펀드에 약 13억 달러 정도를 물어줘야 변상을 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물어주기 전에는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어떤 채권 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이어 만기가 도래하는 아르헨티나의 약 50억 달러 이르는 국채 만기에 따라서 13억 불을 일단 갚아야지만 국채 만기를 상환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국제적인 CDS 시장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CDS 금리가 약 2,450포인트까지 급등해가지고 좀 위험 수위로 가까이 다가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리스는 약 7,000까지 올라갔었던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2,500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재정이 그리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같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화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는 하나 안고 이번 주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매출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당일날에는 물론 약 3.5% 증가에 그쳤습니다만 그 전날부터 이미 세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틀간의 소매 매출을 합산해 보면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회사에 불과하지만은 월마트 같은 경우 아주 역사적인 새로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에 대한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지표로 발표가 될 경우에 이미 발표가 부동산 지표 같은 경우 매우 좋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소비에 대한 이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좋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살짝 미국 시장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지난 주말에 1.35%가 오르는 좋은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재정 절벽 이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함 때문에 지난주에 거래 대금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합쳐서 약 7천억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번 주 불확실성 때문에 좀 위축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그런 위축된 심리가 좀 어깨를 활짝 피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실적 호전 이 두 가지 축으로 저울질하는 이런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실적 개선이 되는 IT 업종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EU 올리렌 집행위원은 오늘 예정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도 긍정적입니다. 오는 28일 미 연준은 다음 달 11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베이지북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 9월 적당하고 완만한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미 경제에 대한 시각이 추가로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2.8%로 나타나는 등 기존 2.0% 잠정치에서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 3분기 경제성장률을 골드만삭스와 버클레이스는 2.9%, JP모건은 3%로 각각 전망하고 있습니다. NSP통신 김연아입니다.